왜 내가 무릎까지 꿇어야 했을까요? 남편이 내 앞에서 모든 걸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주말 부부라더니 속옷은 항상 새 것. 휴대폰을 열어보니 내연녀와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까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어머니는 처음엔 우리 딸 고소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했지만 갑자기 제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임지고 뜯어말리겠습니다.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 몰래 상간녀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고 우리 아이들의 양육비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거짓의 끝은 어디일까요? 전체 사건과 반전을 보고 싶다면 영상 전체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선이에요. 38살, 인천 송림동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평범하다고 하지만 제 삶은 늘 작고 큰 선택과 책임으로 꽉 차 있었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손끝과 허리가 닳도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내는 힘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늘 꿈이 많았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마음껏 키우고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것.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늘 계산하며 조심하며 하루를 살아야 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투와 소소한 배려는 제 마음을 붙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말과 행동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이번에 아는 형이 찜질방을 오픈했는데 24시간 운영이래. 내가 거기서 일을 좀 맡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말 부부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주말 부부 듣기만 해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난 열심히 일할 거야. 선이 너도 너의 일과 아이들 챙기는 거에 집중해.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 미소와 말투에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남편을 믿기로 했죠. 주말 부부가 처음엔 낯설고 쓸쓸했지만 함께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일상, 집안일, 세탁소 관리, 장보기. 모든 것이 조금은 버거웠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딸의 미래, 행복, 안정된 생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스스로도 괜찮다고 위로하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처음엔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 부부의 첫 몇 달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뭔가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큰딸은 활발하게 뛰어놀고 둘째는 저와 손을 맞잡고 천천히 따라왔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견딜 수 있다. 남편이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주말 부부가 시작된 그 시기, 저는 삶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 개인적인 일, 친구들과의 연락,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챙기면서도 남편을 의심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무거운 저울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언제든 숨겨진 진심과 거짓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작은 변화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배웠죠. 그 시절에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저녁을 함께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서 작은 웃음을 나누는 순간들이었죠. 그 모든 것이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작은 위로였고, 제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작은 거짓의 그림자가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평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남편이 떠나든 세상이 변하든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주말 부부의 첫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나는 아이들과 우리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의 순간은 작은 준비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배신과 거짓, 그리고 시련을 마주할 힘을 기르기 위한 준비였죠. 그 평화롭지만 긴장감 있는 시작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변화였죠. 남편이 주말마다 돌아올 때마다 늘 새 속옷을 챙겨 입고 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없던 제모 흔적이 신체 일부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쁠 테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직감이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단순한 의문이 점점 불안으로 커져갔습니다. 주말마다 돌아오는 남편은 피곤한 기색도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과 말투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말끝마다 머뭇거림이 있었고 설명이 조금씩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이미 경험상 직감을 믿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계속 경계선을 그으며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변화는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속옷은 점점 더 새 것으로 바뀌었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의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그 의심은 제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어볼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몰려왔죠. 내가 너무 속 좁게 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을 행동으로 확인해야 할까? 그 불안은 잠시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주말마다 저는 집안을 살피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남편에게 향했고 손끝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주말조차 마음 놓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죠. 하루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사이 저는 그의 가방과 옷을 무심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신체 일부의 변화를 다시 확인하며 제 마음속 불안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들기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찾아야 할까? 이 의문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고 동시에 결단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남편의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알아내야 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삶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야. 그 결심이 서면서 저는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행동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상 행동과 작은 증거들이 모여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안의 조짐이 앞으로 펼쳐질 배신과 거짓, 그리고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들의 서막일 줄은 주말 부부의 평화롭던 생활은 이렇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저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동시에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찾고 대응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불길한 조짐은 제 삶의 평온을 산산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마주하고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는 용기만이 아이들과 나를 지킬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거짓과 배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불안이 매일을 감쌌지만 그 불안이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삶 뒤에 숨어있는 불길한 조짐. 그 조짐이 이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첫 신호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실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옷의 변화, 평소와 다른 몸가짐, 그리고 말끝의 어색함. 모든 것이 연결되며 하나의 의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혹시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제 행동은 철저하게 계획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조용히 집안을 살피며 그의 물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도저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서랍, 침대 밑까지 뒤졌지만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이 말했습니다. 숨기고 있어. 분명히 숨기고 있을 거야. 며칠간 마음속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자는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신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숨겨둔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사진과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진일 거라 생각했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그 여자의 주민등록증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평소 숨기고 있던 삶의 비밀이 이제는 저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결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감정만으로 머물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남편과 마주할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실망, 그리고 슬픔. 하지만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단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기든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이제는 눈을 감지 않을 거야. 아이들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는 반드시 움직일 거야. 그 결심은 저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거짓과 배신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어도 저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삶은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집안의 고요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결심과 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닥칠 시련과 배신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었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진실과 맞닿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저는 남편의 거짓을 직면하며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작은 변화가 불러온 작은 불안이 이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 제 삶 속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죠. 그 전환점이 어떤 고통과 배신을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나는 멈추지 않는다. 아이들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 결심 속에서 저는 비로소 내면의 평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거짓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제 앞에는 진실과 맞서고 결단을 내리는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내연녀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 증거를 손에 쥐었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음 날 저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를 따라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거짓과 배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집 앞에 서자 마음속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남편보다 9살이나 어린 내연녀의 어머니였죠. 처음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우리 남편과 관련해서 당신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이 지금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도 다 확보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죠? 처음 그녀는 놀란 표정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소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협박이나 위협도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적 설득이 필요하다. 딸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제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임지고 뜯어말리겠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법적 조치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냉정함이 사라지고 고뇌와 갈등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죠.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고?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절박함이 몸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봐주겠어요. 하지만 내 딸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직접 단단히 다룰 겁니다. 손모가지를, 발목을 다 꺾어야 할 정도로 진짜로 다 잡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안도.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배신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이 사건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한 불안까지. 그날 이후 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시련이 오기 전에 상황을 잠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내연녀의 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책임을 지고 딸을 단단히 다룬다면 아이들과 제 삶에 더 이상 큰 상처가 남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예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무게가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싸움이 힘들더라도 내연녀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상황을 잠시 봉합한 지금, 저는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아이들과 나를 지키는 결단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의 배신이 드러난 지금, 이제 저는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결정과 결심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의 서막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 부부에서 시작된 불안이 남편의 배신과 거짓, 그리고 내연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제 저는 삶의 큰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얻어낸 잠정적 평화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을 준비하게 만드는 숨겨진 전조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상황을 정리한 다음 저는 남편에게 직접 확인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닌 훨씬 더 큰 거짓이라는 것을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정말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한 게 사실이야?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맞아. 일하느라 바빴어. 선이야, 걱정 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그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이렇게 많을까? 휴대폰, 사진,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저를 현실 속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결국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찜질방 근무라고 한 것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남편은 찜질방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몰래 수천만 원대의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었던 경제적 비밀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온몸이 떨렸죠. 왜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속였어?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몸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어. 어쩔 수 없었어. 선이야,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행동이 거짓이고 숨겨진 진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남편의 거짓과 배신은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배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된 일이었죠. 아이들과 제 삶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숨기고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재산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안전입니다. 결국 재산은 남편에게서 얻지 못했지만 두 딸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배신과 실망, 슬픔,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와 결단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남편의 거짓과 상관없이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했죠. 그날 밤 아이들과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아이들과 나의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남편의 거짓과 배신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이 얼마나 깊은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불안이 저를 계속 자극하며 더 강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증거를 확보한 지금,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시련이 올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우리 삶을 배신했지만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으로요. 그리고 그 확신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과 배신을 맞서 싸울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작은 변화가 불러온 불안과 의심, 남편의 불륜과 숨겨진 빚이 드러난 사건들은 이제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이어질 남편 재혼과 새로운 배신의 시련을 맞이할 준비였음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들과 나의 삶을 지키는 일.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최우선 과제다. 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욱 잔혹하게 다가왔죠. 남편은 내연녀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믿고 살아왔던 남편이 내 눈앞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특히 둘째 딸의 장애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둘째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었고 쉬는 시간마다 제 손을 잡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가 일할 수도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도 없었죠. 주말 부부와 남편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이미 깊었지만 이 새로운 배신은 제 삶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만 오는 걸까? 왜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둘째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새로운 가족과 나의 삶이 뒤섞이면서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이제 단순한 부모의 역할을 넘어선 생존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둘째를 기다리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안내하고 큰딸에게도 시선을 주며 모든 일정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과의 일상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주고 학교 숙제를 확인하며 한편으로는 남편의 재혼과 그가 만든 현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야 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제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두고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내팽개친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돼. 아이들을 지켜야 해. 지금 내가 흔들리면 아이들은 더욱 상처받을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모으기 시작했죠. 밤이면 아이들이 잠든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생존과 책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혼하고 새로운 가족을 꾸린 현실 속에서 저는 두 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남편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거짓은 단순히 이혼과 재혼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큰 시련,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나 원망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현실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틸 힘과 결단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이 결심이 앞으로 맞이할 남편의 양육비 회피와 무책임에 맞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만드는 힘이 될 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과 나,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남편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남편의 재혼과 새로운 가정을 알게 된 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현실은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믿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시기 그는 상간녀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거짓말과 기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아이들을 외면하고 남의 딸에게 책임을 미루다니. 눈앞이 흐려졌지만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녀를 만나고 있는 거야?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는 죽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내 딸 끝까지 책임지라 유언을 남겼어. 난 끝까지 책임져야 해.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절망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럼 내 아이들은? 내 장애를 가진 딸은 어쩌라고?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은 내팽개쳐 둔 채 남의 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분노로 머물러서는 안 돼. 아이들을 지키려면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이혼했잖아. 이제 내 책임은 끝났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담긴 냉정함과 무책임함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긴 상간녀의 어머니로부터 살던 집과 음식 가게까지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심지어 큰딸이 다 컸으니 복지관에서 일시켜 생활비를 마련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분노와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법적으로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해. 저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 재산 가압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편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저는 더 이상 감정에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분노, 배신, 슬픔,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결단과 힘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반드시 움직일 거야. 밤이면 아이들이 잠든 집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거짓과 무책임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그 다짐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더라도 저와 아이들의 삶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책임을 회피할수록 저는 더욱 강해져야 하고 더욱 단단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단순한 돌봄과 생존을 넘어 법적 대응과 전략적 결단을 준비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무책임을 견제하고 우리 가족의 삶을 확보해야만 했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괜찮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되었고 남편의 배신과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과 나의 삶을 지킬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맞이할 마지막 현실의 충격과 결말을 준비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될 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남편의 모든 배신과 거짓이 드러난 지금, 저는 두 딸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이들, 괜찮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24시간 지속되는 책임과 전쟁이었죠. 큰딸과 둘째, 특히 둘째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서 제 손을 잡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재산은 모두 내연녀에게 이전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외면한 채 그는 자신의 편의와 새로운 가족만 챙기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를 법적으로 청구하고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이 잠든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과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남편의 거짓과 무책임 속에서도 우리 삶은 지켜야 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기생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성향은 단순히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그가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이유로 책임을 피하든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 깨달음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모으게 되었고 남편이 만든 배신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 누군가의 배신과 거짓,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 삶을 만든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큰딸의 웃음, 둘째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짧은 순간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죠. 남편의 배신과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아이들과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분노 속에서도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아이들과 나,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누구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킬 거야. 그 결심은 단순한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육비 청구, 재산 확인, 아이들 교육과 돌봄.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의 배신과 거짓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냉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순간 진심과 책임이 결국 가족을 만들어간다는 것.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 얘들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작은 숨결과 함께 저는 비로소 조금의 평화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과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저는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책임지는 일만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도전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배신과 현실의 무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